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 하지만 사위의 한마디가 모든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딸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니다. 그 순간 장모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그녀가 내린 결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장모가 선택한 냉혹한 복수의 끝은 과연 어떤 결말일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5살이고 하나밖에 없는 딸 수진이를 키워온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수진이가 고등학생일 때 세상을 떠나셔서 저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딸아이가 잘 자라주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착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위 될 사람은 김민호라는 청년이었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줘요. 수진이가 연애할 때 그렇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딸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적금 통장을 사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딸의 새 출발을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민호야, 내 딸 잘 부탁한다. 이 돈으로 신혼살림 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사위는 정말 고마워하며 인사를 깎듯이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기 몇 달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전화할 때마다 행복해했고 민호도 저에게 안부 인사를 자주 했습니다. 명절 때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고 저는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수진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밝게 말하는 것 같았고 대화도 금방 끝내려고 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네, 엄마. 다 잘 지내요. 민호 오빠도 잘 지내고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 남편 이야기를 신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 집에 깜짝 방문을 했는데 수진이가 화장을 짙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 밑에 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어디 다쳤니?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혀서 그래요. 괜찮아요, 엄마. 딸은 서둘러 대답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로 울먹이는 소리를 내다가 급하게 끊는다거나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며 피한다거나 했습니다. 민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점점 건성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다른 곳을 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아, 그냥 직장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별일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민호의 태도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계속 괜찮다고만 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민호 오빠 회사 야유회가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야 한대요. 저도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둘 다 약속이 생겼네요. 그래, 그럼 좋겠다. 수진이도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와. 다음날 일요일 오후 마침 딸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영화 보러 간다고 했으니 집에 없겠지만 냉장고에 밑반찬이라도 채워 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민호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야유회에 갔다면 차가 없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버스를 대절했나? 하지만 딸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니 더 이상했습니다. 집 안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야유회가 취소된 건가? 그럼 왜 수진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배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마침 계단 쪽에서 택배 기사님이 올라오시는 것이 보여서 자연스럽게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민호야. 야유회 빠지고 집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아, 그거 일부러 안 간 거야. 수진이도 영화 보러 갔다고 하니까 딱 좋잖아. 집에서 편하게 마시는 게 낫지.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내가 집에 있는 줄 모르겠네. 당연하지. 야유회 간다고 했는데 뭘.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민호야,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데. 수진이랑 결혼할 때 진짜 사랑해서 한 거야? 아니면 친구 중 한 명이 술 기운에 물어봤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이제 와서 그걸 물어보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수진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착하고 예쁘고. 근데 결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지. 뭔데? 장모님이 돈이 꽤 있거든. 수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도 받았고 평생 모은 돈도 있다더라고. 결혼할 때 3천만 원을 그냥 줬어. 우와, 대박. 그럼 진짜 돈 보고 결혼한 거네. 뭐, 그렇다고 봐야지.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계산하고 하는 거 아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말은 더 잔인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솔직히 말하면 좀 재미없어. 너무 착해 빠져서 뻔하고. 어디 나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자고 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하고. 그럼 지금 후회해? 후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어차피 장모님 돈으로 이 집도 샀고 나중에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도 다 수진이 거잖아. 결국 내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와, 너 정말 현실적이다. 그런데 수진이는 눈치 못 채? 수진이는 워낙 순진해서 의심 같은 거 안 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믿어. 어찌 보면 불쌍하지. 친구들이 또 웃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예쁘잖아. 그런 거로 위로 삼아. 예쁘긴 한데.
솔직히 밖에 더 예쁘고 재미있는 여자들 많아. 수진이는 그냥 안전한 선택이었던 거지. 바람 피울 걱정 없고 돈 펑펑 쓸 걱정도 없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딸이 얼마나 불쌍한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마음이었다니.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화 끝났어요. 민호 오빠 야유회도 끝나서 집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 내 집 근처에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엥? 엄마가 왜 여기에?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래요? 저는 딸을 만나서 이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속아서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들었다. 민호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딸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가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다 알아. 그제서야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민호 오빠가 저를 무시해요. 집안일 시키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고 가끔 화나면 물건도 던져요.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수진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엄마가 결정을 내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왔습니다. 아직 자신이 들킨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결혼식 때 줬던 적금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문서와 수진이 혼수로 가져간 것들의 목록까지 정리해서 내놓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다. 우리 수진이를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재미없다고 한 말 말이야.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넌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잖아. 그 순간부터 이미 사위 자격은 끝난 거야. 어머니, 제발. 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해요. 그때는 제가 잠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민호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럼 왜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했겠어? 왜 매일 울면서 지냈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민호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들과 주변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결혼한 사이인데. 수진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야.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어. 딸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사람은 정말 달라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줘요. 새 사위는 정말 수진이를 아꼈습니다. 저에게도 정중하게 대했고 무엇보다 딸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 때 저는 또다시 축의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새 사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쁜 손녀도 낳았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면 제가 그때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때로는 냉혹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민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여자와 또 돈 때문에 결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 딸이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사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것은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냉혹한 결정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